안녕하세요, 맥손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를 미드나 영어로 하시려는 분들에게 제가 저만의 꿀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영어 공부하기에 재미있는 미드나 영화 좀 추천해주세요. 하지만 제 대답은 언제나 똑같아요. 미드랑 영어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 방법으로 미드랑 영화를 많이 택하시는데요. 사실 미드나 영화를 이용한 공부 방법은 영어가 정말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영어 초보분들에게는 저는 절대로 미드나 영화는 제일 먼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제 꿀팁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왜 안 좋은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왜 안 좋은지를 알아야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사실 영어를 자주 접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미드나 영화를 아무리 몇 번을 봐도 영어가 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잡아볼게요. 하나는 자막과 대화 속도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미드나 영화를 볼 때 영어 자막과 한글 자막을 동시에 틀고 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물론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고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미드랑 영화 특성상 스토리를 제대로 알고자 켜고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우리 눈은 자연스럽게 영상을 보면서 계속 변화하는 자막을 보게 되는데요. 동시에 틀어진 자막 중 무엇을 먼저 읽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영어 자막보단 더 쉽게 읽히는 한글 자막을 먼저 읽게 되죠. 하지만 한글 자막을 다 읽고 나면 영어 자막 읽을 시간도 없이 이미 다음 대사로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할 거예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한글 자막을 끄고 보자니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거예요. 대사마다 쪼개서 보면 어떨까요? 섀도잉 공부라고 짧고 같은 구간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보고 똑같이 소리내보고 단어 소리에 익숙해지는 그런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도 들을수록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저렇게 빨리 해? 저렇게 빨리 진짜로 해? 이거 내가 따라할 수 있을까? 근데 몇 번 보니까 이 단어가 들리긴 하네. 들려. 근데 내가 이렇게 빨리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걸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요. 물론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영어 수준이 그만큼 된다면요.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으로 그 수준이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또 이 방법은 이 재미있는 미드를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너무 학습적으로만 보게 되어서 여차하면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미드랑 영화는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두 번째, 단어 난이도입니다. 물론 미드나 영화는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포함하겠지만 어떤 주제 또는 어떤 장르냐에 따라 영어 단어 난이도가 매우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Grey Anatomy 아니면 Big Bang Theory는 의사와 박사들의 대화인데 아무래도 단어 수준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이것은 대본을 읽고 연기하는 배우들의 대화이지 초보들이 배울 일상생활 영어 단어는 아닌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도 일상생활 영어가 있겠지만 솔직히 일상 영어 배우기도 많이 벅찰 수 있는데 전문 용어까지 배워가면서 봐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런 똑똑한 사람들만 나오는 미드만이냐? 그건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미드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대본이 존재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대화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원어민들이 쓰는 일상생활 영어를 단어만 보면은 생각보다 쉬운 단어들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대본이다 보니까 좀 더 고급적인 단어가 포함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초보분들에게는 미드나 영화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저의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만화를 보자.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영어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수준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QS 조지 같은 유아 수준의 만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스펀지밥 스퀘어팬츠 아니면 3컷짜리 만화 걸필드 같은 걸 말이죠. 이 정도 수준은 외국에서 아이들도 즐겨보는 만화이기 때문에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딱 알맞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수준일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만화가 재밌어요. 그래서 흥미도도 충분히 유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만화는 영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공부 소재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어린애들만 보는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아마 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미드랑 영화를 보면서 어려워했던 문장 구성, 단어 수준, 그리고 스피킹 속도가 분명히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실제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심슨을 보면서 자랐는데요. 100%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 심슨을 보면서 영어를 접했고 아직도 저는 많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영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던 심슨만 있냐?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스펀지밥 스퀘어팬츠도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대표적으로 카툰 네트워크라는 채널에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을 방영하니까 본인에게 재밌어 보이는 만화를 찾아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둘째. 대본과 영어 자막을 이용하자. 대본을 보는 이유는 단어, 문장 구성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발음인데요. 흔히들 발음이라고 하면 이 R 발음을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얼마나 이 R 발음을 잘 굴리느냐. 물론 이 발음도 중요하겠지만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발음은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스닝이 안 되는 경우는 여러분이 머리에서 생각했던 발음과 실제 발음이 다르거나 너무 빨리 지나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경우가 많을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모델이라는 단어를 한국 발음으로는 모델이라고 하죠.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 발음을 model이라고 해요. 분명 단어를 보면 아는 단어인데 들으면 처음 들어보는 듯한 그런 단어인 거죠. 그리고 또 연음이 있습니다. 연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quit it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 뜻은 그만해 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정말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지나가요. 이걸 되게 느리게 quit it 이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이걸 그냥 빠르게만 듣는다면 한 단어인지 아니면 두 단어인지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듣기만 하는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 대본과 자막을 두고 본다면 좀 더 쉽게 귀에 잘 들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정말로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영어 기초가 안 되어 있는데 연음이 멋있어 보이고 유창해 보인다고 연음에만 신경 쓰고 얼 발음에 신경 쓴다.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얼 발음이나 연음 발음은 너무 신경을 써서 발음을 하면은 어쩌면 더 알아듣기 힘들 수가 있어요. 차라리 영국 발음처럼 좀 더 딱딱하게 말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water보다는 water라고 해도 알아듣는 것처럼요. 자, 그럼 자막을 못 구했다. 그러면 대본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구글에서도 쉽게 애니메이션의 대본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선 구글.com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만화, 시즌, 에피소드, 그리고 스크립트만 치면 웬만한 경우 첫 번째 링크에서 영어 자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 자막을 못 찾으실 경우에는 여기에서 대본을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재밌어야 한다. 당연합니다. 언어는 배우려면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꾸준함이 있으려면 재미가 있어야 하죠. 제가 어떤 특정 만화 하나만 추천하기보다는 카툰 네트워크에서 여러 애니메이션 중 하나 찾아보기를 권유드렸죠. 그 이유는 본인에게 재미가 있어야 뭐든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툰 네트워크 말고도 팍스도 있고요, 니클로디언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대세인 넷플릭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 취향에 맞는 만화를 찾아가지고 한 에피소드를 보시고 또 보시고 그리고 한 시즌을 자주 듣고 자주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자막 없이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방법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쉬운 단어들로 이루어진 만화다 보니까 미드랑 영화보다는 좀 더 쉽게 귀에 잘 들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게 미국 드라마 섀도잉 공부하듯이 끊어서 보지 마시고 물론 효과를 보셨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이 재미있는 미드나 만화를 너무 딱딱하게 다가가지 마시고 좀 더 자연스럽게 여러 번 보시는 게 귀가 트이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꿀팁 3가지와 왜 미드나 영화로 공부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맥소니였습니다.